앞 시간에 수업할 때도 이 정도 돼? 사이즈가? 비슷해? 비슷한 거. 그래? 이게 근데 작긴 하다. 나 앞에서 보일 때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좀 저한테 안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후딱 수업하고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즉 나갈 게 많이 없다라는 거. 우선 제가 드리는 거 하나씩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 말고 따로 한 개 더 나갈 게 있어서 그 나가는 것까지 주는 거. 오늘 딱 2개 나가면 돼요. 2개. 근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 화학 한 바퀴가 끝나잖아요. 화학 한 바퀴가 끝나.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돌아가서 학기 중 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수업한 거까지만 이제 집에 다 거의 모아두시고 숙제 안 한 것들은 이제 틈틈이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 책을 안 가지고 와도 돼. 새 책이 나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시간 바뀌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계약하면 시간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본인이 원래 오던 시간에 오시면 되고. 자, 오늘 이 평형 상수, 평형 이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오른쪽에다가 뭐 좀 씁시다. 얘도 안 나오나? 평형 이동. 가만히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평형이 이동하는 이유는 3개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농도를 바꿔버려, 반응물이라든지 생성물을 막 더 넣어버려. 그럼 평형이 깨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압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3번째 온도.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자, 평형이 이동하는 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말고 없죠. 평형 상수. K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녀석은 누구만? 무조건 온도만. 즉 농도랑 압력을 바꿨을 때 평형이 깨지고 평형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평형 상수 K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게 핵심이야 여기서. 근데 온도를 이동시키면요 평형도 깨지고 평형도 바뀌고 평형 상수도 바뀌어요. 알겠죠? 평형 상수도 바뀌어. 그래서 뭐 농도랑 압력 같은 경우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K 값은 그대로라서 뭐 농도 같은 건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차피 그거 K로 계산하면 똑같더라. 요거 하나는 일정했는데 이제 오늘 3번째 온도에 대한 얘기. 봅시다. 르자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뭔가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전자기유도 했던 것처럼 온도 변해? 그럼 그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반대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봅시다. 자, 온도를 높아지는 거 싫겠죠. 온도 낮춰야겠다. 그렇죠? 온도 낮추려면 흡열 반응하면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온도 낮아져. 주변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해야겠다. 발열 반응하면 돼. 오케이. 간단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했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은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발열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날 뿐이죠. 그게 우리 가역 반응에 대한 해석이에요. 역반응 진행돼? 진행되겠죠. 근데 정반응 진행 안 돼? 정반응도 진행돼요. 알겠죠? 그런 거야.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고 해서 그러면 흡열 반응은 일어나지 않냐?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 A가 B가 돼. B도 다시 A가 돼. 가역 반응이겠다, 그죠? 만약에 A가 B가 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요, B가 A가 되는 건 흡열 반응이에요. 알겠죠? A가 B가 되는 게 발열이야. B가 A가 되는 건 흡열이에요. 당연한 거. 에너지 방출해. 그 방출한 거 다시 먹어야 A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예시 한번 봅시다. 얘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배운 동적 평형 거기서 배운 가역 반응 파트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라고 그냥 조건을 달아줬어요. 요게 이제 발열, 요게 흡열이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를 높였어. 온도 높이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줘야지. 저거 싫으니까. 그럼 흡열 반응 뭐야? 역반응이야. 정반응이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흡열 반응은 역반응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시면 되죠. 똑같아. 온도 낮췄어. 차가워. 나 뜨거워져야 돼. 발열 반응 진행돼줘야 돼. 발열 반응 정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정반응 진행돼서 뭐가 많아져? 생성물 많아져. N2O4 많아져. 알겠죠? 잠깐만요. 보드마커 좀 새로 가져볼게. 보드마커가 안 나오네. 잠깐만 계세요. 온도를 높여. 그럼 이거 좋아하시면 이거 싫어. 그러니까 온도 낮춰야 돼. 온도 낮추려면 무슨 반응 진행돼야 된다고? 요 화학식에 대해서 역반응 진행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짝꿍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낮추려면 이거의 반대인 역반응이 진행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반응 진행되면 이거 색깔 제가 알려줬잖아요. N2O4의 색깔은 무색이야. 근데 무색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어. NO2 농도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해. 오케이. 그럼 전체적인 색깔이 어떻게 돼요? 무색은 줄고 갈색 늘어나 진해집니다. 요 정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는. 얘도 자, 온도를 낮췄더니 기체의 색이 옅어졌대요. 자, 온도 낮추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 반응 정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정반응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요 화학식에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얘의 농도는 감소한다. 한마디로 갈색 줄어들고 무색 많아져. 갈색 줄고 무색 많아져. 그럼 전체적인 색깔이 옅어지게. 갈색 줄어들고 무색 많아져.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식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주는 정보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반대로 쓰면 정반응 역반응이 또 바뀌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NO2 먼저 쓰는 게 아니라 N2O4 쓰고 NO2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정반응 역반응이 또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다 줄 거예요. 알겠죠? 여기로 옵시다. 온도에 따른 평형의 이동 그리고 평형 상수 얘기까지 나왔지. 왜? 유일해. 요 놈이 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다 읽어보시고 여기 맞지? 평형 상수가 변해. 누구? 온도한테만. 농도랑 압력 바뀌어도 저런 일은 없었는데 얘는 그렇더라. 여기는 별표 쳐두시고 요거 이해되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안 봐도 괜찮습니다. 요거만 이해되면.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래요. 그럼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겠다. 그죠? 당연하게도.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면 온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 반응 진행돼야 되잖아요. 평형이 어디로? 역반응 쪽으로 일단 이동. 근데 역반응이 많이 진행이 되면 생성물은 줄겠다, 그죠? 반응물은 늘겠다, 그죠?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늘고 생성물은 주니까 평형상수 값이 줄겠다, 그쵸? 반대로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 높여야 되니까 온도 높이려면 발열 반응 진행돼야 되고 발열 반응 정반응이래요.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 자, 근데 정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의 농도는 많아질 겁니다. 정반응 진행되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줄겠죠. K값 어떻게 돼요? K값 증가. 그래서 우리는 요 지문을 외우면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어떤 예시? 이 예시에 대해서 정반응이 발열이. 오케이. 정반응이 발열이야.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흡열 반응 진행돼야 돼. 근데 여기서 흡열 반응이 지금 역반응이잖아요. 역반응 진행되면 생성물 줄어들고 반응물은 또 늘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K 값이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흐름이야.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결론만 물어봐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 이 파란색을 체크한 요 지문만 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오케이. 오른쪽 거 한번 또 봅시다. 이번에는 바뀌었네. 정반응이 흡열이 돼요. 정반응이 흡열. 그럼 역반응이 발열이겠다. 그죠? 우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그 열 먹어야 돼. 열 먹어야 되니까 흡열 반응 진행돼야겠다. 흡열 반응 진행되려면 정반응 일어나야겠네.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 근데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반응물은 줄고 생성물은 늘어요. 오케이. K값 증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완전 다 비슷하게 그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얘도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 언제? 온도를 낮추면. 왜? 온도를 낮추면 높여야 돼요. 온도를 낮추면 높여야 되니까 발열 반응 진행돼야 되는데 발열 반응이 역반응이래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 그럼 어떻게 되죠? 역반응 우세해지면 반응물 늘고 생성물 줄어드니까 평형상수값 줄어들겠다. 우리가 이미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가 커진대. 왜?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 낮춰야 돼. 온도 낮추려면 흡열 반응이 진행돼요. 근데 지금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래. 정반응 많이 일어나면 반응물 줄어들고 생성물 많아지니까 K값 많아지겠다. 커지겠다. 뭐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뭐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하나하나 써서 귀륙법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둘 다 상관없다. 어차피 외워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도 외우는 거 아니고 경향성만 보세요. 경향성만. 이 값들도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 값이 작아진다. 오케이. K 값이 작아진다. 뭐 없죠.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 값 같이 커진다. 그냥 그 얘기. 숫자들 외울 필요 없어. 숫자들 외울 필요 없어.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비교. 자, 여기로 봅시다.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따질 수 있어요. 하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어디에 넣었죠? 뜨거운 곳에 넣었어요. 90도면 뜨겁죠.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뜨거우니까 낮춰야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푸른색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뜨거운 곳에 넣으니까 그거 열 먹어야 돼서 흡열 반응 진행됐고 흡열 반응이 일어났더니 얘가 푸른색이 됐대요. 요 붉은색이 푸른색이 됐대요. 오케이. 얘로 따지면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정반응이 진행된 거죠. 화살표의 방향대로 간다. 오케이. 자, 이번에 얼음물에 넣었어. 차가운 곳에 넣었다. 그죠? 차가운 곳에 넣으면 발열 반응 진행돼줘야 돼요. 뜨겁게 만들어야 되니까. 발열 반응 진행됐을 때 얘가 다시 붉은색으로 갔대. 이렇게 갔대. 역반응 진행됐다. 짝꿍 나왔네. 그죠? 정반응은 흡열, 역반응은 발열.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오케이. 이 끝입니다. 앞 시간의 마지막 부탁. 산업 현장에서 화학 평형 이동, 요 르자틀리의 원리를요. 산업 현장에서 쓰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 수득률을 높일 수 있대요. 수득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수득률은 이렇게 내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거 분의 실제로 얻은 거. 오케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거 분의 실제로 얻은 거. 수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가지고 B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나는 A가 B로만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B가 A가 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기껏 내가 만들어 놓은 B가 다시 A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오케이. 기껏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정반응 우세하게 일단 만들어줘. 계속.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일 거야. 아마. 내가 지금 B 만들고 싶은 거니까 가능하면 정반응이 계속 우세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 개념을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볼 겁니다. 우선 암모니아 합성에 영향을 주는 거 세 가지 있겠죠. 농도, 온도, 압력. 우리가 배운 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농도, 온도, 압력. 그리고 문제에서 좋네. 정반응은 발열 반응.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온도를 낮추면 좋겠다. 그죠?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 진행될 거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돼요? 정반응 진행되면 기체의 몰수가 줄어들죠. 오케이.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높이면 됩니다. 왜?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압력을 높이면 그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의 진행이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으로 이렇게 우세한 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 높여, 압력 낮춰야 돼. 압력 낮춰야 돼. 기체 몰수 줄여야 돼. 정반응 우세하게 진행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대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압력을 견딜 용기가 조금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온도 어떻게 된다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안 좋아.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넘어가요. 그래서 낮추는 게 좋은데 또 문제는 너무 낮추면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로 낮추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암모니아를 400에서 600, 200에서 400기압의 고압에서 뭐 요 촉매를 사용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읽어만 보시면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 바로 풀 거예요. 이거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1번 문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같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개 같은 거 이거 제가 이게 원래 비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비염이 생겼어. 군대 갔다 오고. 원래 그 군대를 갔다 오면 질병이 하나씩 생겨요. 여러분들 뭐든 하나씩 생길 겁니다. 뭐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말고도 하나씩은 생길 텐데, 아니 비염이 생겼어 이거. 진짜 미치겠다. 대신 평소에는 제가 안 그러는데 딱 그 환절기, 이게 최근에 추웠다가 지금 딱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 그럼 딱 이거. 날씨가 갑자기 확 풀리면 진짜 쉽지 않은 인생이죠. 아유 죽겠어. 했어 은서. 같이 봅시다 여러분. 같이 보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그 얘가 어려운데 우선 우리가 평형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평형상수 K 얘기가 나오잖아. 평형상수 K 얘기가 나와. 근데 이거 어차피 구하려면 뭐 반응물의 농도분해, 생성물의 농도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정보가 요겁니다. 몰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 알아야 되고요. 그 녀석들의 몰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개수를 곱하기 때문에 뭐도 알아야 돼? 화학 발응식의 개수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세 개를 아셔야 돼. 개수 알려줬다, 그죠? 일단 이거 지우시고 부피랑 몰수 알려줬나 봐. 부피 문제에서 알려줬죠. 잘렸는데 1리터래 1리터. 그러니까 1리터 그리고 안 변한대. 부피 안 변하게 했대. 그럼 몰수도 알려준 거나 사실 다름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1리터에 있는 녀석들인데 얘네 농도를 알려줬어, 몰농도 알려줬어. 근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단위가 얘네가 다 1리터래요. 얘 몰농도가 2이면 그냥 2몰 있는 거야. 알겠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그냥 몰수로 바로 봐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쓰는 걸 천천히 받아 적으세요. 맨 처음에 누구만 넣었니? 반응물만 넣었잖아. A랑 B만 넣었잖아. 얼만큼? X씩. A랑 B를 근데 X씩 넣었어요. 이렇게. C는 처음에 없죠. 생성물인데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근데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A만큼 썼으면 얘도 A만큼 써야죠. 둘이 반응하는 개수가 1대 1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만큼 나와요? 2A만큼 나오겠죠. 어떻게 될게요? A는 2가 됐고요. C는 4가 됐대요. 그럼 그냥 스몰 a가 몇이죠? 스몰 a가 2야. 맞죠? 스몰 a 2죠. 그러면 스몰 a가 2네. 이거 2네. 그러면 x가 몇이었냐 이거야. 2를 쓰고 2가 남았으니까 x는 4였겠다. 그쵸? 애초에 여러분들 C를 4개 만들려면 A가 2개 필요하잖아. 1대 2니까 C 4개 만들려면 A가 2개 필요해요. 근데 A를 2개 썼는데 2개가 남았어. 원래 4개였겠죠. 그 흐름대로 가시고 그러면 뭐 해볼까? 평형상수 한번 구해볼까요? 평형상수. 자,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니? A 둘, C 4개에 B도 2개 있어요. 그쵸? 왜? 4개 4개 넣어도 둘이 1대1로 반응했으니까 2개씩만 썼잖아요. 그쵸? 같은 양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둘이 1대1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평형상수 K. 어케 구해 반응물의 농도 2 곱하기 2 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얘는 개수가 2니까 제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4. 오케이. K도 4다. 그죠? 아쉽게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네.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얼마나 넣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 나에 대한 상황으로 보면 얘
2 남아있고 2 남아있는데 얘를 y만큼 더 넣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c는 4 있었어. 오케이. 근데 뭐가 힌트죠? 이게 힌트야. a가 하나 줄었어. 얘가 1만큼 반응하면 얘도 1만큼 반응할 거고요. 얘는 몇 만큼 생겨요? 2만큼 생겨요. 그럼 c 몇? 여기 6 있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가 중요한 거죠? 양적 관계. 그 양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일단원 내용인데 끝까지 계속 나와. 그래서 화학은 무조건 앞에를 해야 된다. 오케이. Y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 K가 4여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네가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가 어떻게 되죠? 평형 상태의 몰수 1. 요거 계산하시면 1 더하기 Y. 얘는 6.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 알고 부피 아니까 몰농도 구할 수 있고 몰농도 가지고 있으면 K 구할 수 있다. 그죠? K 한번 구해볼게요. K는 우선 4야. 이미 구해놨어. 이거 식 썼을 때 4 나와요. 오케이. 생성물의 농도 C는 앞에 계속 2니까 이게 4가 나오면 되는데 요 위에 놈이 36이니까 얘가 9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Y가 8이네. 귀여워. 맞네요. 그죠?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서 지금 얘 양이 줄었어요. 생성물의 양이 줄었어? 이거 왜 그래? 무슨 반응? 역반응 진행됐다. 그죠? 지금 역반응 진행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온도를 올렸나? 내렸나? 올렸어요. 오케이?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온도를 올렸어. 근데 온도를 올리면 우리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쵸? 흡열 반응 진행될 거 아니에요. 즉 흡열 반응이 역반응인 거죠. 그럼 니은 아니겠네. 디귿 평형 1에서 온도 변화 없이 피스톤을 내려서 부피를 줄여도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얘는 체크해주세요. 얘는 맞는 지문이에요. 온도 변화 없이 부피 줄여도 분자수는 안 변한다. 요건 알아두세요. 오케이, 요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여기 4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설명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대신 알아만 둬. 그러니까 막 풀 수 있진 않아도 돼요. 식이 이상해. 식이 이상합니다. 근데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형사수가 점점 커진다. 그죠? 무슨 반응? 흡열 반응. 누가 이렇게 가는 게 흡열. 거꾸로가 발열. 오케이. 이 반응열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요. 요 등호를 그냥 는으로 보시는 거야. 는. 알겠죠? 반응열 계산할 때만. 그러니까 요 지문에 한해서 계산할 때만. 알겠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잖아. 그쵸?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근데 흡열 반응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흡열 반응을 하면 에너지를 먹는 거라서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보다는 B가 에너지가 크다고요. A보다는 B가 에너지가 크다. 정반응, 흡열 반응 하면 에너지 먹는 거니까 A보다는 B가 에너지가 크다. 근데 이거를 제가 따질 때 제가 는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같으려면 여기 있는 Q 값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이 반응열의 부호를 따지는 지문에서만 이 화살표를 는으로 체크하시고 A랑 B의 에너지를 비교해 어떻게 흡열인지 발열인지 판단해. 흡열이야? 그럼 에너지 먹었어. 에너지 먹었으니까 B가 에너지가 더 커. 근데 둘이 같으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렇게만 따지시면 돼요. 그렇게만. 그럼 얘는 맞겠네. 얘는 지금 맞네.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